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비트초아님께서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과 또 코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받으셔야 할 이제 주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이제 투자를 하셨던 장기간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이제 코린이 분들을 위한 이제 그런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도 어쨌든 지켜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은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은 조금 더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지금 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저는 저번 주죠.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제가 코인 뉴스 용어 정리를 1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은 암호화폐 용어 정리까지 같이 해볼 거고요. 이걸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초아님,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이게 나쁜 건가요? 라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물어보셔서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잠깐 잡고 갑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한번 짚어보고 갈 예정이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잠깐 뭐 멈추실 수 있으면 멈추시고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대답을 조금 같이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코인 뉴스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소각이에요. 소각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코인도 돈인데 코인도 돈이기 때문에 이 찍어내기만 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돌고 있던 것들 아니면 이제 시중에 돌진 않아도 곧 돌 수 있는 것들을 소각을 시킵니다. 태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소각시키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조금 잠재우는 게 바로 소각이에요. 그리고 락업 해제가 사실 요즘에 좀 이슈입니다. 제가 원래 저번에 없었는데 넣었어요. 락업 해제는 이거랑 반대되는 말입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조금 증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게 샌드박스가 최근에 락업 해제 이슈가 계속 있어요. 1년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샌드박스를 좀 추천을 안 드렸던 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어쨌든 시장에 풀리는 그 양이 늘면 늘수록 이제 좀 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 있는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라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샌드박스는 8월부터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락업 해제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 많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매매 타점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냅샷이고요. 스냅샷은 제가 에어드랍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드렸었어요. 에어드랍은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받는 거예요. 제가 저도 어저께 이제 업비트 들어가 봤는데 이제 거래창을 들어가 봤더니 제가 사지도 않은 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퀀텀으로 받은 건지 네오로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좀 샀던 거에서 비슷한 우리 뭐 메인넷을 같이 쓰거나 좀 여러 가지 시스템상 새로 나온 코인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지급을 줍니다. 공짜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어드랍의 증거가 스냅샷이에요. 스냅샷 자체로는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이 좋은 이슈 전에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냅샷을 한다는 것은 뭐 하드포크를 한다든지 에어드랍을 해준다든지 이런 증거금으로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호재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넷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토큰과 코인으로 나눠진다 했어요. 다 코인이 같은 코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ERC20을 얘기했어요. 이더리움이 중요한 이유인데 이더리움이 이제 좀 생태계를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런 생태계를 먼저 만들었고 메인넷을 만들고 이걸 오픈소스라고 하거든요. 다른 코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ERC20을 이용해서 이제 나온 코인들이 토큰이에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기술은 없고 거기에 좀 뭔가를 첨가해서 만든 코인입니다. 그게 토큰이고요. 그거랑 다르게 독자적인 메인넷이 있는 코인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 코인은 많이 없다는 것을 이제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게 포크입니다. 식사할 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자, 포크는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인데 이 소프트 포크랑 하드 포크의 차이가 있어요. 하드 포크는요, 이제 그 전과 업데이트의 차이가 있어서 그 전에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을 때 나타나고요. 이제 소프트 포크는 이제 그 전 것을 조금 사용할 수 있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랑 좀 연결을 지어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방금 이오스 리브랜딩 한다 했죠. 엔틸로프라고 이름을 좀 바꾸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드포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브랜딩 된 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스트라이크 형제들도 그랬고 지금 뭐 엔트였다가 네오로 돌아간 그런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리브랜딩은 좀 뭔가 변화를 주거나 기술적으로 발전이 있거나 할 때 좀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바로 커플링이랑 연결될 때가 많으니까 커플링 코인들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감기고요. 제가 그 전 챕터에서 말했죠. 반감기는 이 소각이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반감기는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조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고 그냥 뭐 100번 노력해서 채굴자가 100번 노력해서 100개를 얻었으면 이걸 50개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시장에 좀 전체적으로 양이 조절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좀 조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물량에 대한 조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반감기고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이더리움이 포스 전환하는 게 바로 이런 반감기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채굴하는 사람 더 많아지니까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딸려오는 게 가격이 낮아져.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계속 난이도 폭탄이라고 하는데 난이도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반감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더리움 머지도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암호화폐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할 거고 이건 아시죠? 비트코인은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대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코인 대장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비트만 봐도 전체 코인을 얘기할 정도로 선두주자입니다. 그거랑 반대로 모든 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알트코인이에요. 그렇다고 다 같은 코인이 아니에요. 토큰도 있고 제가 이거랑 연결지면 편합니다. 토큰과 그 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메인넷이 있는 코인들이 큰 코인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메인넷이 있는 그런 튼튼한 코인들은 좀 덩치가 큰 알트코인이고요. 그거랑 다르게 좀 토큰이거나 이제 조금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알트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스캠은 사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사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트코인이 스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냥 움직임이 조금 사기적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트레이딩은 매매예요. 매매가 뭐냐면 매수랑 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걸 뜻하는데 이 트레이딩을 이 세 가지로 나눠요.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스윙 거래로 나누는데 데이 트레이딩은 이제 하루 안에 모든 거래를 끝마치는 걸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사서 뭐 오후장 변화 전에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 트레이딩이고요. 그리고 스캘핑은요. 이제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를 말하는데 보통 30분 미만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윙 거래는 이제 지금 있는 이제 장세에서 조금 위험한 거래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한 3, 4일 이상 뭐 길게 가져갈 때도 있어요. 중장기적인 거래를 말하고 이런 코인들은 사실 튼튼한 코인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죠. 여기서 토큰, 뭐 작은 토큰들은 스윙 거래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할 게 패닉셀인데 이제 비트코인의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죠. 이 지지선을 뚫지 못하거나 뭐 저항선을 뚫지 못했을 때 이제 뭐 큰일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던져버리는 게 패닉셀입니다.
자, 이거랑 패닉셀이랑 연결이 많이 돼요. 포모가 뭐냐면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그냥 내가 잃을까봐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칠까봐 하는 거고,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럼 나도 이때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생각해보면 25K에서 여기서 넘어갈 게 아니었는데 이 포모 때문에 이때 딱 그 1BTC 가지고 있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뚫을 때 25.2K까지 좀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김프랑 역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포모가요, 한국 시장에서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대부분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30대, 20대가 많아요. 특히 30대가 많은데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김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코인은 중간 거래소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김프가 좀 많이 껴져 있어요. 그와 반대로 이제 해외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보다 조금 가격이 비싸다 하면 역프라고 말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 재정 거래는요, 이 둘의 사이가 뭐 30%라든지 이제 과한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이런 거래들이 재정 거래입니다. 근데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고수의 방법이고 그만큼 차이가 날 수도 없고, 차이가 나더라도 좀 격차가 금방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시간이 늦춰지거나 하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토시는 우리 뭐 0.0000 뭐 179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을 말하는데, BTC 마켓 우리 거래소 들어가면 있죠. 거기에 나오는 게 BTC 그 사토시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초안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487 사토시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CO와 IEO는 그냥 코인이 상장한 게 ICO고 그 첫 거래가 IEO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매매 시에 좀 중요한 전제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100%는 없어요. 시장이 항상 제 편이 아닙니다. 저를 털어내야지만 이제 기관이나 세력이 돈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의 물량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적대시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다 이기는 시장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물량을 넘겨주거나 해야지, 이제 손이 바뀌어야지만 본인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렇게 굳이 막 풀로 진입을 한다든지 풀매도 절대 하지 마시고 익절을 천천히 해가시는 게 지금 장에선 가장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술적 지표가 최대한 많이 모이는 곳으로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코리니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화면이죠. 이 거래소 화면을 제가 지금 캡처를 해왔는데 어제 11시 기준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이런 화면에서 지금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뭘까요? 이 정보칸 있죠? 이 정보칸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순서대로 나열해 놓는 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래대금 순으로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높은 순으로 이미 들어간 세력이 해먹기가 편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놓으시고, 여기서 좀 유입이 갑자기 많이 되거나 하시는 것에 좀 단타, 뭐 스캘핑 방금 보셨던 거, 그런 것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처음 보는 화면에선 이 정보칸을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 정보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정보고요. 여기 보시면 보셔야 될 게 시총을 보셔야 되죠. 이게 얼마나 가볍고 무거운지를 알아야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발행되는 뭐 한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트위터가 나오고 이 관련된 이제 뭐 정보들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다른 코인의 차트입니다. 이 다른 코인을 보시면 여기 기술적 특징, 그리고 미래, 현재랑 미래, 그리고 자산 소개가 있어요. 원래 이런 정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커플링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럼에 대해서 조금 지금 말씀드릴 건데, 세럼이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고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이 왜인지를 궁금하시면 이걸 보셔야 해요. 지금 ERC20
표준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ERC20 방금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대. 여기가 딱 힌트죠.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ERC20을 같이 쓰니까 솔라나의 그 생태계죠. 솔라나의 생태계랑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표준이 그냥 같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자본 유입이 기속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술적인 것도 조금 아시면 투자하실 때 더 편하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호가창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매수벽이 높다고 좋은 걸까요? 매수벽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매수벽이 높다는 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올라갈 시장이 되려면 매수와 매도벽이 거의 비슷해야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또 10%, 25%, 50%, 100%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주문 총액을 꼭 100%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가격의 예약 지정가로 이제 총액을 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을 좀 하시고 알림도 있습니다. 그 가격이 더 다가올 때쯤에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이제 보통 지지선에 걸어 놓잖아요. 알림을 두세 틱 아래에다 걸어 놓으면 내가 지금 팔까 말까를 그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MZ세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좋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막 계속 와락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3.7과 23.4K 사이에서 계속 뭐 쏟아진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장일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조정받는 장에서 다음 장에 어떤 것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과 FOMC 아저씨들은 어떤 것을 좀 중점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시면 투자하실 때 좀 많은 이득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 1시 반에 정방 오시면 이제 관련된 자료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확인하시면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 또 매매 방법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또 오늘 무료 방송 주제는 바로 무료 방송 주제 FOMC 회의록 완벽 분석 앞으로의 대응 방안 오늘 초아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오후 1시 반에 뵙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돌아오겠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